가까이서 보는 이재명 후보는 무척 수용성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귀가 크다고 늘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잘 듣고요. 나는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랑 다를 겁니다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도대체 진짜 할 거냐?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구도와 정체성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그래야 조삼모사가 실용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정책인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가장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기본소득 보편복지 아닙니까? 이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자산은 정책 집행력인데 과연 그 부분이 흔들릴까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이제 제기해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시는 모습 보면 정책 공약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용주의란 또 이름 하에서 또 즉각 또 바뀌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집행력과 함께 명확한 선인데 과연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선이 이재명 표로 보이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나서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1분 들어보죠.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고요. 가까이서 보는 이재명 후보는 무척 수용성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귀가 크다고 늘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잘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선 후보 레이스를 걸면서도 정책이 완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경력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 경력이 일천하다 보니까 정책이 좀 불안전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조금 있거나 혹은 국민들의 동의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수용성적인 측면에서 무척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아들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다는데 무조건 사과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오랜 행정 경험의 달인답게 자신의 잘못과 잘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이나 이런 추진력은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사실 솔깃한 얘기, 내가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정말 못 찍겠어. 그러니까 민주당을 못 찍겠어라고 하는 그 요인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나는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랑 다를 겁니다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도대체 진짜 할 거냐?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경기도지사 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지사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 이런 게 문재인 정권이 쭉 있을 때 한 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유예를 한다는데 그럼 1년만 하고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후에는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삼모사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조삼모사 어차피 7개 갖고 아침에 3개냐 저녁에 4개냐잖아요. 같은 자원을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는 거라면 저는 조삼모사는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정체성이나 일관성의 문제로까지 보이게 되면 그거는 효율성의 문제와는 다른 7개 아닐 수도 있게 되죠. 예, 7개가 아니라 6개나 5개 갖고 7개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구도와 정체성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그래야 조삼모사가 실용적인 정책인지 아니면 사람을 속이는 정책인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정체성과 일관성을 넘어서는 실용은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김인식 교수. 예, 저도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지도자는 자기의 원칙이 있으면 철학이 있으면 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지했던 제야 지도자들에게 반미는 안 된다고 설득하셨던 분입니다. 또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자기를 지지해준 진보 진영의 운동권에서 그렇게 한미 FTA에 반대했지만 그들과 맞서서 설득해서 한미 FTA 체결하신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이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가장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기본소득 보편복지 아닙니까? 이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유연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나가는 속아웃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지킬 자기의 원칙과 철학과 비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너무나 눈앞에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으로 변신에만 귀재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건 전형적인 파퓰리스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골든 크로스까지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선전을 했고요. 잘 와서 이제 골든 크로스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쫓아가느라고 좀 급급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정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정책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양도세를 대표로 하는 거래세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제 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송영길 대표 주장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표의 트레이드 마크는 도대체 뭐냐? 저는 이재명 후보가 통합과 화합, 실용 그리고 그런 지금 갈라진 대한민국을 좀 바로 묶어 세우는데 능력을 보이는 그런 정책을 내세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